소송관을 가져갔어요? 얼마나 기다리죠?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강욱 당대표님께서 기자회견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은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부터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동시에 구사해야 하며 보편적 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우선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사회연대세를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별적 지원에만 국한된 이번 4차 추경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특정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를 밝힌 바 제4차 추경이 그 틀 안에서 적절한 방안인지를 검토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제4차 추경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급박한 사정에서도 국회에 진지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3명의 의원이 속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해당 예산안 심사에 대한 참여와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3세 이상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에 대한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철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일반 자영업자 지원 사업은 매출 감소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출이 4억 이하인 자영업자에게만 도와준다는 것은 연매출 4억 원이 넘으면서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받은 사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낳습니다. 매출 한도를 예를 들어 5억까지 늘리는 방안의 장단점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이번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고위험 시설 12종에 포함되어 전면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업 업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위험 시설 12종 가운데 2개 업종만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나친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진 불필요한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합법적 사업 운영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같은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폐업 점포 제도전 장려금 사업은 온오프라인 관계없이 취업, 재창업 교육 1시간 이상 이수를 지원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폐업까지 한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절박한 심경일 텐데 거기에 겨우 1시간 이상 교육 이수와 같은 조건을 거는 것은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접근이라고 보이며 실익도 없으면서 부실한 교육과정 비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예 이 조건을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이번 4차 추경안에서도 드러나듯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적절한 지원 대상 선별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존 정책을 확대 적용하되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으로 체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정보를 파악하고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16일 열린민주당 이상입니다. 제가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전 국민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좀 비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예방 접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같이 협의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이 들리지만 실제로 이것은 좀 비과학적인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집단 면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독감 백신의 경우에 전 국민의 한 60% 정도가 접종을 받으면은 전 국민이 면역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작년의 경우에도 한 79%가 이거는 무료 플러스 유료입니다. 이런 부분이 독감 백신을 받았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대개 그 이상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전 국민을 무료 백신을 맞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불명확하다는 거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정부에서도 대정부 질문에서도 총리께서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이런 과학적인 수치에 맞춰서 이미 독감 백신을 생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전 국민을 무료로 맞추기 위해서 이거를 더 백신을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국민에게 쓸데없이 불안감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여태까지 보면 지금 올해의 무료 백신을 맞는 퍼센티지를 보니까 한 37%가 됩니다. 이 부분을 약간 좀 느려서 여기에 보면은 중고생 만 13세에서 18세 그리고 만 62세에서 64세까지로 확대된 부분은 있으나 그래서 37%가 되는데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가령 만 5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 계층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이런 경우에는 무료 접종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은 될 수 있다는 이렇게 하면서 과학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복지 체계를 갖추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경제 네, 최혜림 기자입니다. 통신비를 처리하기보다는 그 금액으로 어떤 방식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통신비를 철회하면 그 비용으로 다른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여쭤보시는 거죠? 네네. 아니 뭐 그걸 꼭 대안을 마련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좀 이상한 질문으로 들리는데 예산안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 국민의 세금으로 결국은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예산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마치 그 돈이 마치 뭐 어디서 또 이미 주어진 것도 아니라서 그걸 갖다 뭐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올려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요, 이게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약 9천억이 그 통신 지원에 할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9천억 원이 이미 있는 돈으로 그거를 다른 데다가 어떻게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으나 저희들도 생각해 본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컨대 돌봄 지원을 좀 더 강화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앞에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특정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또 추가 경정 예산도 좀 더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한 거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회연대세에 대한 질문은 좀 없으십니까? 조금 추가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보편적 지원도 보편 지원하고 사회연대 예산을 정식 제한이 그것은 징계의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사실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 논의를 이끌어가고 계신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해주십시오. 조금 잘안 들렸습니다. 보편적 지급과 관련돼서 사회연대세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 이것이 이후에 증세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사회연대세의 의미에 대해서 포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세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옛날에 그 독일에서 통일 당시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가 사회연대세를 도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소득세에 추가해서 서택스라고 그러죠. 이제 부과를 더해서 한 5%인가를 더 물리는 것을 한 10몇 년 동안 유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일종의 말하자면 일정 소득 이상의 계층에게 소득세율을 한시적으로 한 2% 정도 올리는
그런 방안을 처음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이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기초공제액을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 역시 기초공제 액수를 조금씩 줄이면 그러면 고소득층일수록 그동안 받아왔던 세금 혜택이 더 많이 줄기 때문에 그거 역시 소득세 누진성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지 않고도 비슷한 일종의 말하자면 조세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죠.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것을 뭐 조세 증세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시적인 그리고 굉장히 타겟을 굉장히 좁힌 그러한 증세가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은 그런 것은 이제 고려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내년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면 글쎄요 한시적인 그러한 증세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경기가 나빠지는 와중에 증세한다는 것이 거시경제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련돼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예,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